육혼의 겨울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하늘은 희미한 회색빛으로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땅은 끝없이 펼쳐진 흰 눈으로 덮여 있어 어디까지가 지평선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태양은 떠 있었지만 따뜻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빛은 희미했고 그 빛조차 공기를 데우지 못한 채 차가운 대기 속에서 무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일정했고 숨은 하얀 김이 되어 얼굴 앞에서 흩어졌으며 그는 자신이 충분히 계산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온도는 영하 50도를 훌쩍 밑돌고 있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노출되면 몇 분 안에 감각을 잃고 실수가 곧 생존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계선을 뜻하는 온도였다. 그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고 귀를 완전히 덮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해도 이곳의 추위는 인간의 대비를 비웃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몇 마일 떨어진 캠프였다. 그곳에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점심 무렵이면 도착할 수 있으리라 계산을 했으며 그 시간표는 그의 머릿속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개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털이 두툼하게 덮인 개는 조용히 걷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고 이 날씨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남자는 그런 개의 태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을 감정이 아닌 계산의 대상으로 바라봤고 재현과 이동, 속도, 거리와 시간을 머릿속으로 따지며 자신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육혼의 겨울은 숫자로만 설명되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경험이 곧 생명과 직결되었고 직감과 경고를 무시하는 순간 자연은 냉정하게 대답을 내놓는 땅이었다. 그는 늙은 사냥꾼의 말을 떠올렸다. 이런 날에는 혼자 나서지 말라는 충고였지만 그는 그 말을 과장된 경고쯤으로 여기며 자신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발밑에는 얼어붙은 강이 이어지고 있었다. 겉으로는 단단한 눈이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흐르는 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얕은 얼음이 숨어 있었다. 그는 지팡이로 눈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그의 조심성은 경험자의 신중함이라기보다 계산을 확인하는 습관에 가까웠고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공기는 날카로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콧 속의 수분은 즉시 얼어붙어 작은 얼음 입자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 속으로 깊숙이 넣고 걸음을 재촉했다. 멈추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고 계속 움직이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그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계산을 시험하듯 침묵하고 있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고 그 정적은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며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걔는 때때로 멈춰서서 주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돌아가자는 말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남자는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이성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었고 이 여행 역시 냉정한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곧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적절한 두려움이 생존을 돕는 역할을 했고 그것이 부족한 순간 위험은 더욱 조용히 다가왔다. 눈은 깊게 쌓여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다. 그는 일정한 속도로 발을 옮겼고 발자국은 선명하게 남았으며 그 발자국은 이 광활한 공간에서 인간이 남긴 유일한 흔적처럼 보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태양은 낮게 걸려 있었고 빛은 약했으며 이곳에서는 낮과 밤의 구조조차 흐릿하게 느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했지만 재호는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걸음을 계속했고 자신이 아직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오만이 마주하는 시험이었고 그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콘의 겨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광활한 눈밭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판단만을 의지한 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남자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걸었다. 처음에는 주위가 단지 불편한 요소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점 더 몸 깊숙이 파고드는 압박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걸음에만 집중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은 규칙적이었고 그 리듬은 마치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며 그 착각은 그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함정을 준비한다.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던 눈 아래에는 얕은 얼음층이 숨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전히 흐르는 물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로 앞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걸었지만 한순간 방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이 갑자기 푹 꺼지며 무릎 아래까지 얼음물 속으로 빠져들었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바지와 신발을 적셨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칼날처럼 살을 파고드는 충격이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이를 악물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걔는 즉시 멀찍이 물러섰다. 본능은 이 상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인간이 아직 깨닫지 못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는 즉시 불을 피워 신발과 옷을 말려야 한다는 계산을 세웠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른 나뭇가지가 눈 위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고 그 조각들은 지금 그의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원처럼 보였다. 그는 장갑을 벗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손을 감싸며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려 했다. 그러나 서두르는 마음과는 달리 손은 점점 둔해지고 있었으며 나뭇가지를 모으는 동작조차 어색해지고 있었다. 성냥갑을 꺼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작은 불씨 하나에 모든 생존이 달려있다는 사실은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긴장으로 손을 더욱 떨리게 했다. 첫 번째 성냥이 긁히며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고 노란 불빛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그 불씨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 아래로 옮겼다. 불은 서서히 자라났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작은 가지들이 타들어가며 따뜻함의 기미를 보였고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성공을 확신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불을 피운 장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눈이 쌓인 나무 아래에서 시작된 불은 위의 가지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고 그 사실을 그는 눈치채지 못한 채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 초 후 녹은 눈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차가운 덩어리가 불 위로 떨어지며 불꽃을 완전히 덮어버렸고 그 순간 따뜻했던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연기만이 잠시 허공을 맴돌았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은 다시 차가운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확신에 차있던 계산은 무너졌고 그는 처음으로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젖은 발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얼음은 천천히 피부를 조이며 감각을 빼앗고 있었고 그는 이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시도해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불을 피우는 일은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려웠고 손은 이미 감각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다. 성냥을 꺼내는 동작조차 힘겨워졌다. 손가락은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고 성냥개비를 잡은 작은 동작이 믿기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느껴졌다. 걔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동물은 불이 피어오르면 가까이 다가와 몸을 녹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간과 거리를 두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다. 남자는 자신이 아직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고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직감의 영역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성냥을 다시 긁었다. 작은 불꽃이 일어났지만 바람 없는 공기 속에서도 그 불빛은 위태롭게 흔들렸고 손의 떨림은 불씨를 절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육혼의 겨울은 서두르지 않았고 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으며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의 재혼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남자는 처음으로 늙은 사냥꾼의 말을 진지하게 떠올렸다. 그 경고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회는 손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눈 위에 서 있었고 꺼진 불자리에 차가운 재만이 남아 있었으며 두 번째 시도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다. 그리고 육군의 겨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남자는 다시 성냥갑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작은 상자를 여는 일조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느껴졌고,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장갑을 벗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은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감각을 잃어가는 중이었으며 움직임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직 괜찮다고. 아직은 통제할 수 있다고. 단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불안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배가 시렸고 코와 뺨은 감각이 흐릿해졌으며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성냥을 하나 꺼냈다. 그러나 손가락이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해 성냥은 눈 위로 떨어졌고 그것을 다시 잡으려는 동작은 믿기 어려울 만큼 서툴게 느껴졌다. 그는 짜증을 느꼈다. 이 정도 상황은 계산안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존재감을 건드렸고 동시에 조급함을 더욱 키웠다. 그는 위험한 선택을 한다. 여러 개의 성냥을 한 번에 쥐고 긁으면 불꽃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성냥이 한꺼번에 타올랐다. 노란 불꽃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번졌고 그는 급히 나뭇가지 아래로 불을 옮기려 했지만 둔해진 손은 정확한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았다. 불꽃은 그의 손가락 끝을 스쳤다. 그러나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그 무력감에 더 큰 공포를 느꼈으며 자신의 몸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냥들은 빠르게 타버렸다. 그리고 남은 것은 차가운 공기와 연기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충분한 수단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공포는 분명해졌다. 그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직감이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며 몸 전체에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어 감각을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팔을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손끝은 여전히 무디기만 했고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걔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해와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인간이 무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보였다.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쳤다. 개를 죽이면 그 따뜻한 몸 안에 손을 넣어 잠시라도 감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떠올랐고, 그것은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잔혹한 발상이었다. 그는 개를 불렀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고 그 안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으며, 개는 그 음성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듯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무릎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고 균형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몸은 이전처럼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칼자루를 제대로 쥐지 못했고, 차가운 금속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무의미한 물체처럼 느껴졌다. 개는 몇 걸음 물러났다. 본능은 인간의 절박함을 감지하고 있었고 그 상황이 자신에게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행동이 더 이상 실행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그 인정은 또 하나의 절망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지막 선택으로 달리기를 생각했다. 움직이면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 몇 걸음은 가능해 보였지만 곧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숨은 거칠어졌으며 심장은 지나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비틀거렸다. 그리고 결국 눈 위에 쓰러졌으며 차가운 감촉이 얼굴과 몸을 감싸며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팔은 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움직임은 느리고 부자연스러웠으며 그의 의지와 신체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자연은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의 계산이 이 침묵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유콘의 겨울은 여전히 조용했다. 눈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며 세상은 그가 겪는 공포와 무관하게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숨은 점점 얕아졌고 의식은 서서히 흐릿해졌으며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선택의 시간이 끝났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게 찾아온 이해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남자는 눈 위에 누워 있었다. 차가운 눈이 몸 아래에서 서서히 재혼을 빼앗고 있었지만 그 감각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묘하게 부드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가 분명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흐릿해지고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속도는 느려졌고 생각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또렷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
실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팔과 다리는 무거운 물체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그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감각의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잠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고 있었으며 몸은 그 유혹을 거부할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끝없는 눈밭은 변함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이 광경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듯 평온했다. 그는 동료들을 떠올렸다. 캠프에 도착해 불 옆에 앉아 따뜻한 음식을 먹는 장면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한때 생생했지만 곧 희미해지며 현실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구조되는 모습을 그렸다. 동료들이 그의 몸을 발견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렸으며 그 생각은 후회와 함께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자연은 그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같은 속도로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늙은 사냥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경고의 목소리는 이제야 명확하게 들렸고 혼자 나서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생존의 법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러나 깨달음은 늦었다. 이해는 찾아왔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가고 있었으며 그 이해가 체온을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어쩌면 이것이 자연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싸움도 원망도 없이 조용히 끝나는 것이 이 땅의 질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듯 보였다. 눈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모자 위에 가볍게 쌓이며 마치 그를 덮어주듯 부드럽게 내려왔고 세상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다. 그 호흡은 얕아졌다. 숨은 길지 않았고 가슴의 오르내림은 점점 미세해졌으며 차가움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몸을 조금 움직였다. 그러나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 단지 남아있는 반사적 반응으로 보였고 곧 다시 고요해졌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다시는 뜨이지 않았으며 육혼의 겨울은 그를 품은 채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걔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동물은 인간의 움직임이 멈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했고 몇 차례 냄새를 맡은 뒤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판단이 담겨 있었다. 본능은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선택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개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먼 곳,
캠프가 있는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은 다시 하나의 생존의 흔적이 되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남자의 몸은 점점 더 하얀 풍경 속으로 스며들었고 육혼의 겨울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연은 잔인하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을 뿐이며 그 무관심이야말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가장 잔혹한 진실이었다. 이곳에서는 감정도 후회도 자존심도 의미가 없다. 오직 법칙만이 존재하며 그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영하 50도의 고유 속에서 한 인간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을 맺었다. 이들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